저희 동네는 지나가면서 강아지들 산책하는 것을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작은 강아지, 포메라니안 같은 귀여운 강아지들이 아주 큰 멋진 진돗개 같은 큰 개를 만났습니다. 그럴 때 큰 개는 오히려 짖지 않고 작은 강아지 포메라니안은 막 짖어대잖아요. 저 녀석 봐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모습, 저의 모습과도 같다. 그리고 감정이 있는 인간은 왜 그렇게 짖어대고 항상 우리는 감정에 어, 지배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강아지들을 예시를 잠깐 들었는데요. 작은 강아지가 짖는 이유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큰 강아지들은 짖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화를 내거나 그 다음에 막 두려움에 떨거나 불안한 것은 저는 스스로 요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화를 내고 불안하고 또 이렇게 감정이 지배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때는 나는 작은 강아지가 아니야. 나는 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참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는 그리고 사람은 문제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고 부정과 긍정, 낙관이 아닌 조금 더 지금 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훨씬 더 나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어, 여러분, 문제 자체는 요거예요. 요렇게 주먹만한 작은 문제인데요. 우리는 그 주변의 많은 생각과 어떻게 보면 조금 뭐 부정적인 감정과 망상, 그다음에 회피, 그다음 외면 이런 것들로 이 문제들은 요거였는데 이 눈사람 만들 때 눈덩이처럼 점점 불어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문제를 회피해서 그리고 문제를 외면해서 그리고 방어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그 문제를 조금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데 해결되지 않았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부정과 아주 잘 될 거야. 무조건 난 잘 돼. 이러한 그냥 무모한 낙관이 아닌 그냥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워딩입니다. 워딩. 워딩은 말들이죠. 이 말들, 언어의 중요성은 정말 뇌 구조를 바꿀 만큼 중요한데요. 이걸 심오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저도 연습하는 건데요. 자꾸 저에게 워딩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워딩? 아, 지금 내가 이렇구나.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지? 이 말들을 자꾸 자기에게 해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워딩을 자꾸 한번 해보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건은 이렇게 작은 주먹인데요. 사건보다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이 작은 주먹이 눈 덩어리처럼 커지기도 한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워딩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꾸자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칠게요. 우리나라 대부분 뭐 좋은 대학은 정말 소수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자, 나는 지방대로 학벌 컴플렉스가 있어. 아, 난 너무 부족하고 창피해. 어떻게 면접 이력서를 내지? 뭐 이런 것도 다 감정이죠. 자, 그러면 예시를 들어보는 중입니다. 자, 내가 지금 지방대를 다녀. 난 망했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졸업 전이고 너무 이 컴플렉스가 끝까지 갈 것 같다면 편입 같은 것들도 한번 서치해보고 알아볼 수 있겠죠. 그쵸? 내가 지방대야. 난 망했어. 난 진짜 별거 아닌 사람이야. 평생 나는 진짜 이렇게 2류, 3류로 살 것 같아. 아, 창피해, 쪽팔려.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다면 편입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건데요.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편입이나 다른 방법들, 뭐 유학이나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전과나. 자, 할 수 없는 상황. 난 사실 졸업을 했어. 그러면 나는 가치 없어. 창피해, 쪽팔려. 난 망했어. 이런 생각을 그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내 가치를 올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질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내가 지금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면에서는 좀 조금 부족해요. 인정. 그러면 나는 다른 자격증을 좀 따볼까? 나는 다른 스펙으로 좀 특별한, 좀 특이한 스펙을 좀 따볼까? 그죠? 뭐 해외에서 어떤 뭐 이렇게 경험을 쌓는다던가, 뭐 크리에이터 같은 이런 것들도 추구한다던가, 나만의 정말 특별한 내가 자격을 좀 따본다던가, 이런 것들 다른 스펙을 좀 쌓아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예를 들어 저는 감정이 굉장히 앞선 F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뭐 T처럼 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로 연습 중이고요. 연습하니 조금씩 정말 신기하게 나아집니다. 자,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아, 나 깜빡깜빡 잊어버리네?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나이 들어 그런가 봐. 나이 들어 그런가 봐. 물론 나이 들면 모든 세포가 좀 노화하긴 하죠. 당연합니다. 하지만 정말 특별한 거는 우리 뇌세포는요. 자꾸자꾸 쓸수록 그게 좋아진대요. 너무 신기하죠? 자꾸자꾸 쓸수록 좋아진대요. 나이가 없대요. 이거는 저도 많은 책과 영상과 정말 많이 느낀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어떠한 부분을 자꾸 활용하면 그 노화는 훨씬 더 더디고 훨씬 더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살은 처지고 주름은 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의 뇌세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저도 좀 알고 싶어서 도대체 깨달음은 뭘까? 어떻게 해야 나은 삶일까를 너무너무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도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을 거의 1시간 정도 들었는데요. 그분의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자꾸 연습하면 뇌도 달라지고요. 그런데 편도체 활성화와 전전두엽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였거든요. 일단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워딩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아, 그래, 일단 좋아. 나 지금 지방대 출신이야.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 구분해서 지금 일단 됐고,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셨을 때 우리의 뇌, 즉 인내, 참는 거 여러 가지 이 전전두엽이거든요. 앞쪽에 이마 쪽에 이 전전두엽도 발달할 수 있고요.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라는 게 있어요. 이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떨리면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럴 때는 편도체가 지금 움직인 거기 때문에 다른 초연하고 머리를 쓸 수 있는 그러한 뇌들은 발달하지 못해요. 지금 그 순간만큼은. 때문에 자꾸 그 몸의 그런 변화들을 인지해서 그런 변화가 없도록 만들고 우리는 편도체를 자꾸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합니다. 뇌과학자 아니고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포인트는 그거예요. 뇌, 그 다음에 우리가 자꾸 스스로 하는 마인드 컨트롤, 나에게 내가 해주는 워딩, 이런 문제 해결력, 이런 넓게 보는, 제3자로 바라보는 이런 초연한 관점들, 이런 것도 자꾸 연습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그 포메라니안이 큰 강아지를 보면 막 짖잖아요. 여러분, 자꾸 화를 내고 자꾸 감정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뜻대로만 하는 그런 삶은 의미가 있을까요? 나중에, 그죠?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맨날 화를 내면 살까요? 그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어제 김주환 교수님께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엄청나게 좋은 BMW 차를 샀습니다. 나 되게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고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이고. 그런데 저의 이 자부심과 멋짐은 포르쉐나 훨씬 더 비싼 차를 보기 전까지는 멋질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허무함과 항상 나를 시기하는 사람과 항상 비교당하는 그런 삶의 포인트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에 포인트를 두면 안 되고 항상 나 자신에게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두 가지 책입니다. 에리 프롬의 소유나 존재. 이거는 사실 우리 수업 때 제가 교수님이랑 읽었던 책이고, 요거는 마르틴 부버의 만남 교육 철학입니다. 만남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쉽게 이야기하면 항상 소유할 것이냐, 수단으로 볼 것이냐, 존재 자체로 볼 것이냐, 이렇게 얘기했고요. 만남 교육처럼 부버도 I, you, it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우리는 항상 it들로 살았어요. 나는
S대를 나와야 돼. 나는 BMW를 타야 돼. 나는 아파트를 소유해야 돼. 우리는 항상 이수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나 자체로 나로서 살아간다면 에리 프롬이 얘기했던 소유냐 존재냐에서 존재 자체로 우리는 바라본다면 그 아이의 성적이 아니라 아이 자체로 오늘도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라는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도 우리가 감정 이런 어떠한 이기적인 거 요 정도의 그런 문제거리를 정말 눈덩이처럼 크게 일부러 불리지 마시고요. 자꾸 자기 자체의 문제, 아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그럼 나는 이렇게 내 선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다. 내가 갑자기 막 10억, 20억을 벌 수 없잖아요. 금전적인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지금 그러면 내가 나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워딩을 자꾸 스스로에게 해주시고,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두시는 삶. 자꾸 하면 뇌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있고요. 정말로 내용은 알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영상 찍는 방법 이런 것들이 좀 서투르죠. 1.5배속이나 2배속으로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 자꾸 들어주셔서 제 말에 중요 요점을 찾으셔서 같이 좋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